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주에게 시장에 관심이 조금씩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 관련된 실적주에 또 대한해운이 포함이 되죠. 최근 들어서 이 강한 주가의 이 상승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BDI 지표죠. 발틱 운임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최대 수혜주가 이 대한해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밸류에이션 측면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현재 구간이 이 저평가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업황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해운 관련된 업황이 부각이 받을 때 시장의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언론화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디테일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가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항공주나 해운주나 모두 유가 자체가 비용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맞는데 현재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와 유가는 또 어떻게 변화된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한 5%가량 고가를 형성한 뒤에 3% 정도로 시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권리도 다 주고 있는, 아래 권리도 형성을 해주면서 이 지지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상승을 좀 해줬어요. 4월 29일부터 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제 해운주 관련된 수급이 쏠리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바로 운임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슈로 발발을 해서 현재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해운의 강한 거래량과 함께 현재 좋은 주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와도 나와주는 내용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운임이 상승을 했다. 업황의 강세에 기대해서 이제 해운주의 시장이 쏠리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해운주 중에서도 실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적 함께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22년부터 23년까지의 매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 26년까지의 컨센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해주니까 EPS도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PS의 측면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모습, 그에 따라서 이 BPS 주당순 자산 가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기업이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주가 형성 구간가와 이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한 50%가량 BPS에서 차이가 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는 그런 해운주가 바로 대한해운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제가 정말 발틱 운임 지수는 해운주에 대한 분석 영상을 드릴 때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로도 쓰이지만 해운주 주가의 선행 지표로도 이 BDI 지표가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BDI 지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물동량,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 BDI 지표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 또 BDI 지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경기 회복세가 보여야 되는데 그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금일 BDI 지표가 5%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BDI 지표 강세에 따라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대한해운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왜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가격을 높이고 있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살펴보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함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두 잘 나왔죠.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0을 넘으면서 이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현재는 생각하는 이 상황이다. 경기 확장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중국의 무역 수지도 잘 나와 주었습니다. 실제가 물론 예측치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 4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증가한 모습,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철광석 수요 증가, 철광석 가격 증가, 그 물동량 증가, BDI 지표의 상승까지 이렇게 순환 과정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지표적인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세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과 계속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해운주나 뭐 조선주 또 에너지 관련된 이 종목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시장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의 트렌드라기보다 해운주 트렌드죠. 원래 해운주와 유가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주나 뭐 해운주나 모두 물류 관련된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은 이 유가가 비용으로 작용하니까 반비례하는 이 상황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운임비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운임비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존재를 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해운주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반드시 선행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죠. 운임비가 상승을 해야지 유가가 상승해도 해운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전일 유가 흐름세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1% 상승했는데 결국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해줬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고 현재 운임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한해운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꺼진 게 아니죠. 심지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에는 이 전쟁 리스크가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확인을 했듯이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원유 해상의 수송량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운임비 상승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까지 유발을 하면서 시장에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디커플링 현상으로 해운주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이죠. 4월 말부터 5월 초부터 강한 상승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BDI 지표도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에 이런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주봉으로 크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120선 구간 현재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BDI 지표. BDI 지표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또 달려 있다. 또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 이 부분 다 대한해운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한 모멘텀은 바로 전쟁이다. 전쟁 리스크도 부각이 되면 운임비 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대한해운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